병탐정 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많이 생기거든요. 유레아 플라즈마 균이 양성이 되면 커플들 간에 또는 부부들 간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도 한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 타이틀이 마치 성병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다는 내용도 있고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더 가까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병이라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챗GPT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생성형 AI에 물어봤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이 베네리알 디지즈, 성감염성 질환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성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성맥의 감염균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성접촉을 통해 전염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답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은 정상 공생균 같기도 하고 질염을 유발하는 균 같기도 하고 성감염성 세균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모르겠다,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것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세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2023년 질병관리청 그리고 요로 생식계 감염학회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맥의 감염 병원균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보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균수가 아주 많을 때에만 증상을 일으킨다. 환자의 성접촉 여부와 증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좀 명확하지가 않죠. 자, 2021년도 CDC 가이드라인, 이건 미국 CDC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성의 유레아 플라즈마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남성의 요도염의 원인으로서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이 얼마나 많이 증식했는지 확인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증상으로 발현될 때,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질염 관련된 증상 내지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고 회색빛이나 누런색을 띠면서 냄새가 좀 고약하다 라고 한다면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요도염으로 오기 때문에 배뇨통, 소변 볼 때 찌리하니 불편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사람의 몸과 미생물과의 관계성이 세 가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하나는 뮤추얼리즘, 서로 이득을 주는 공생관계죠.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코멘살리즘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가드네렐라,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파붐균은 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얘네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증식해서 어떤 세균의 불균형 상황이 왔을 때 질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멘살리즘, 편리공생, 즉 세균한테는 이득이고 나한테는 이득도 손해도 아닌 관계가 편리공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뭐 클라미디아, 나이제리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또는 트리코모나스 같은 거, 이건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박멸을 하는 게 좋은 그런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그냥 공생균, 편리공생균이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얘네들이 많이 증식했을 때 비로소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은요, 초경 전 여자아이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감염성 병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다 성감염성 질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일부만이 성행위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증상으로 발현 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양성이 나와서 약을 사용해 보잖아요. 다음에 검사할 때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박멸의 대상이 아닌 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유레아 플라즈마균 중에 또 하나가 파붐균인데요. 얘들은 유레아 라이티쿰 균에 비해서 훨씬 더 병원성이 약해요. 그래서 양성 나왔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분균이 양성 나오면 그냥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어떻게든 박멸하려고 쓸데없는 노력,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